음질로만 따지면 걔를 조금 능가하죠. 당연히. 예, 걔를 능가하죠. 예, 그 정도예요. 다른 기능이 근데 전혀 없어서 문제인 거지. 음질로만 따진다면 노이즈 플로우도 굉장히 낮고, 물론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노이즈 플로우도 굉장히 낮고 아주 디테일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ptX 어댑티브도 되고, 예, AAC 기본 코덱도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 런칭하는 이어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장비가 런칭을 합니다. 한데 새로운 회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좀 유명한 일본의 파이널이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런칭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는 그 이어폰, 이제 막 런칭을 해서 런칭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이 이어폰을 소개해 드리고요. 런칭 행사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이어폰은 파이널의 ZE-3000, 네, 음질을 위해서 나온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파이널이라는 회사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70년도부터 74년인가부터 일본에서 하이파이, 좀 고품질의 오디오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 수공으로 모든 걸 제작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중을 위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위해서,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이동하면서 들을 때 좀 가급적 하이파이와 같은 오디오 파일에서 들을 만한 고품질의 오디오 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거 외에는, 음질 외에는 별거 없는 제품일 수도 있는데, 그 음질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서 특징과 장점, 단점 들어가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징부터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특징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음질에 좀 집중되어 있는 밀폐형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밀폐형이라 함은 지금처럼 귀의 커널, 그러니까 귀 웨이도를, 입구를 막아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이런 형태의 무선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미엄 하이파이 사운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다른 잡다한 기능, 노이즈 캔슬링 기능 없고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없고요. 이건 그냥 오로지 음악만 듣는 용인데,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더 좋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재생의 위주, 재생하는 소리의 위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ore라고 하는 자체 개발되어 있는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벤틸레이션 구멍을 통해서 최적의 오디오 소리가 자체적인 챔버와 벤틸레이션 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잘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5.2의 그 형태를 띠고 있고요. SBC 당연히 되고, AAC 코덱 되고요. aptX 되고, 거기에 aptX 어댑티브까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 있는 신형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aptX 어댑티브를 사용을 해서 무손실에 가까운, 음질이 손실이 없는 무손실에 가까운 블루투스 소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무손실 음원이 들어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무손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경우를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 독립이 가능합니다. 좌우를 빼서 왼쪽만 쓸 수 있고 오른쪽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터치 제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 센서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놓게 되면 재생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IPX 4등급의 방수 등급, 그러니까 그냥 비 오는 날에 좀 쓰고 나가서 이렇게 좀 맞아도 상관없는 정도 수준이고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IPX 4등급 정도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7시간의 사용 시간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조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7시간이면요. 7시간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고, 케이스에 충전을 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최대 35시간까지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이 되지 않고요. USB-C 타입의 커넥터로 이 뒤쪽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의 글로벌 워런티가 될 수 있도록 나왔고요. 이 제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출시하기 전에 해외에서 먼저 출시해서 해외에서 되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구매 가능한 것은 해외에서 역수입이 아니라 해외에서 해외 배송으로 해서 들어오는 제품이 20만 원 중초반, 20만 원 중초반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수입돼서 들어오는 이 ZE-3000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형식 승인 같은 거 다 받고 정시 출시 가격이 19만 9천 원, 2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19만 9천 원에 형성되어 있는 파이널의 ZE-3000입니다. 그래요. 이 제품에 대해서 장점, 단점 알아보면서 장점과 단점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독특한 디자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뽑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모 회사의 제품을 따라합니다. 콩나물 줄기처럼 생긴 모 회사의 제품을 항상 따라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품을 또 나오면 똑같은 모양을 또 따라했어 이렇게 된 그게 별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스텔스기의 그 각져 있는 그런 모양을 조금 따라한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피니쉬 칼라 블랙이나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페인트를 한 게 페인트를 약간 흩어뿌리기 같은 거를 했을 때 남는 그런 돌자죽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는 그런 페인트 마감 피니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자국이 남지 않고요. 손자국이 남지 않고 생각보다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귀 쪽에 착용하는 이어폰도 동일한 페인팅 방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도 좋고 손자국이 남지 않아서 생각보다 좋은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그 디자인을 따라하지 않은 데에서 일단은 플러스 점수 하나를 주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이 페인트 흩어뿌리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마감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 부분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장점입니다. 이어폰 중에서 음질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쓴다는 회사들은 어떻죠? 이어팁을 다양하게 주죠. 물론 아주 다양하게 주진 않았지만 적어도 최소 ZE-3000 같은 경우는 이어팁을 5쌍을 기본으로 줍니다. 5쌍.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것까지 해서 5종류의 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어팁은 기본인 것 같아요. 이어팁이 잘 되어 있어야지, 이어팁이 내 귀에 맞도록 잘 돼야지 여러분들은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도 찍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팁이 잘 맞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음질을 듣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커널형 이어폰, 귀를 막아서 재생하는 이어폰의 기본적인 구조상 여러분들 반드시 이어팁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어팁이 꽉 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팁이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되어 있을 때 가장 적당한 깊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깊게 들어가는 그 디자인이 아니에요. 입구 쪽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거의 입구에 가까운, 그러니까 귓구멍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디자인돼서 나온 제품이에요. 얘를 어거지로 막 밀어넣어서 귀 속 깊이까지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깊이도 맞아야 되고요. 깊이가 맞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귓구멍을 막아주는 이어 팁이 너무 꽉 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헐렁해도 안 돼요. 너무 꽉 끼면 이압도 올라가고 이압 때문에 고음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꽉 끼는 것 때문에 저음의 양이 많이 들립니다. 반면에 너무 작은 걸 끼게 되면 공기가 새서 저음은 잘 들리지 않고 상대적인 고음만 너무 밝게 들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저음의 양과 고음의 양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이 이어팁의 크기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 5개의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가 있다 그랬죠. 기본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애가 제일 큰 거에서 두 번째가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컸어요. 저한테 이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뭘로 바꿨느냐? 제일 작은 거에서 두 번째, 제일 작은 거에서 두 번째 있는 크기로 바꿔서 들었을 때 제 귀에 잘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어팁을 올바른 걸 사용하십시오.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어팁은 사실은 파이널 오디오에서 좀 잘 만든 그런 좋은 이어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엣지 스타일의 타입 E라는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그 5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어팁에는 여러분 불만이 없겠지만
이어팁이 너무 꽉 끼거나 이어팁이 너무 헐겁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소리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이 5개 들어있는 좋은 이어팁을 갖고 여러분들 귀에 잘 맞춰서 듣는다면 아주 좋은 소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타입 E의 그런 파이널에서 나오는 좋은 이어팁이 5세트가 들어있다는 것도 장점이어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이런 커널형 밀폐형 이어폰의 기본이죠. 차음력입니다. 차음이라는 게 밖에 있는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는 거, 또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밖에 있는 소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내가 음악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차음입니다. 이 차음이 잘 됩니다. 사실은 약간은 두껍게 되어 있는 하우징이죠. 약간의 두꺼운 하우징, 이 깊이가 좀 두꺼운 하우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리를 차음할 수 있는 기본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밖에 있는 소리를 잘 차음을 할 수 있으면, 밖에 있는 노이즈가 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볼륨을 크게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게 들으니까 귀 보호에도 좋고요. 그리고 섬세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소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마스킹 되거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차음력이 줄 수 있는 좋은 영향들이 많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굳이 동작시키지 않아도 기본 차음력이 좋으면 음악을 조금 편안하게 또 정교하게 더 섬세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차음력이 좋은 것도 기본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이어폰의 기능적인 장점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적인 부분인데요. 듣고선 제가 좀 놀란 거 하나는 아주 조용한 이어폰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본 노이즈가 굉장히 낮습니다. 히즈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가 굉장히 낮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노이즈가 낮다 보니까 섬세한 소리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들리죠. 하이파이 또는 오디오 파일 같은 아주 고품질의 음질을 원하는 그런 기본 환경에서, 특히 저와 같은 청음 환경, 이런 청음실에서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자체 내에 노이즈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에 팬 있는 거 전부 무소음 팬으로 바꿨죠. 그리고 컴퓨터도 이 밑으로 배치를 시켜서 안에 넣어버렸죠. 뚜껑 닫았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온갖 흡음재를 다 넣습니다. 온갖 흡음재를 다 넣어서 컴퓨터의 소리가 이 공간에 쓸데없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서 여기를 굉장히 조용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면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소리까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서 화이트 노이즈, 기본 셀프 노이즈가 워낙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쟁쟁하면서 듣는데 아주 좋은 효과, 좋은 장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셀프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가 아주 낮은 거, 그 부분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리에 대해서, 음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고 느낀 거 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aptX를 통해서 들었을 때부터 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AAC의 이제 aptX의 어댑티브도 할 수 있는 동굴까지 사용을 해서 들어보고, aptX도 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들어보고, AAC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AAC부터 들었을 때 딱 느낀 게 있습니다. 딱 느낀 게, 야, 얘는 손실형 음원의 손실형인지 비손실형인지가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구나. 품질이 낮은 유튜브 음악이 들릴 때, 유튜브 영상과 함께 품질이 낮은 오디오 소리가 들릴 때 이게 품질이 좀 떨어지는 손실형 유튜브 음악이구나가 구별되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요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유선에서 보통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이 정도가 되려면 보통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대, 30만 원 이상대에서, 20만 원 후반이나 30만 원 이상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해상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9만 9천 원, 20만 원을 못 미쳤죠. 그렇죠? 20만 원이 못 미쳤는데 해상도 면만 본다면 저는 요거는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대의 블루투스 이어폰, 그것도 음질에 자신 있어 하는 회사들 있죠. 나 음질에 자신 있거든?
나는 어디 가서 음질에 밀리지 않아.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음질로는 누구한테 밀리지 않아. 견줄만 해, 싸울만 해 하는 그 그룹들이 있는 범위들 아시죠? 20만 원 후반대 또는 30만 원부터 저 위로 있는 애들은 다 어떻죠? 야, 음질? 일로 와봐. 나랑 한번 붙어봐. 하는 그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에서는 블루투스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죠? 블루투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낮은 품질의 블루투스, 낮은 품질의 압축형 손실형 음원인지 좀 높은 품질의 압축형 손실형 음질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만 원대, 뭐 20만 원 언더죠. 뭐 20만 원 중반도 마찬가지죠. 20만 원 중반부터 그 밑에 있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이게 손실형 음원인지 압축이 많이 돼서 손실이 많이 된 음원인지 압축이 덜해서 손실이 조금 적은 음원인지 이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과 함께 있는 음원인지 이게 뭐 타이달인지 뭐 스포티파이인지 뭐 애플 뮤직인지 구별 안 됩니다. 그 정도 해상도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해상도가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셀프 노이즈도 되게 높아서 화이트 노이즈 되게 높아서 일단 노이즈가 좀 깔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거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처음에 얘를 딱 듣고서 느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본다 그러죠.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듣고 저기도 붙여 듣고 노트북에 붙여 듣고 여러 가지를 듣는데 딱 들으면서 느끼는 게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딱 보는데 왜? 저품질, 그러니까 압축을 많이 한 저품질의 손실형 음원이라는 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딱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듣고 오, 얘가 이 정도 해상도는 되는구나. 이 정도 해상도는 되는구나. 그래갖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리적인 가치에서 탁 제 귀에 탁 와닿았던 거 하나. 블루투스 치고는 이 가격대의 해상도가 아니라 20만 원 후반 또는 30만 원대 이상에 있는 그런 제품들과 견줄 만한 해상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러겠죠. 그럼 이게 유선보다 좋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선의 음질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유선의 음질을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유선도 유선 나름이지만 덱을 사용을 하고 유선으로 연결돼서 오는 애들은 뭐 불필요한 컨버팅 과정도 없고 손실형 음원이 아닌 그냥 무손실 음원을 그냥 들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확실히 블루투스보다 음질이 뛰어나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블루투스 계열에서도 이런 aptX 어댑티브와 같은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해서 듣게 되면 무손실에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거고 무손실에 가깝게 듣더라도 그 무손실에 가까운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해상도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해상도를 느낄 수 있는 기본기 해상도는 보통 30만 원 이상대 있는 고품질의 제품에서만 나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거에 견줄 만한 해상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고요. 그 다음은요, 아주 낮은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라고 얘기할게요. 저는 스윕이라고 해서 사인 신호를 저음부터 고음까지 쫙 훑어요. 쫙 훑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훑다 보면 특히 뭐 1K 톤 같은 거 딱 써서 뚜 하는 소리 딱 듣고 이렇게 우 올라갔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훑어들어요. 훑어듣다 보면 뚜 하는 소리 이외에 뚜 하는 그런 고음의 소리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 버즈 소리처럼 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지기지기 거리는 소리가 위에서 좀 나기도 하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게 디스토션이에요. 그게 THD예요. 그게 THD. THD가 원음 대비 좀 얼마큼 올라오느냐 이걸 퍼센테이지로 하는 건데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게 꽤 높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이런 THD를 잘 표기하지 않습니다. 잘 표기하지 않아요. 표기하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THD를 홈페이지도 표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수입에서 좀 듣다 보면 확실하게 조금 더 이런 원음 대비 다른 잡음들의 소리가 이 사인파를 들었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소리를 느낄 수 있어요. 디스토션이 조금 적고 조금 더 선명하고 명확한 사운드를 재생해 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른 제품에 비해서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거 그 부분도 장점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저역의 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역의 소리가 이 저역의 소리를 듣게 되면 뭐가 있냐면 되게 깊은
깊은 저역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저음이 많지 않아요. 마치 저역의 사운드는 약간 i900을 들었을 때 뭐 경쟁사지만 뭐 i900의 사운드를 딱 들었을 때 저역의 소리가 약간 스피커에서 나오는 듯한 살짝은 롤오프되어 있는 저역이지만 스피커가 내주는 그런 자연스럽고 깊게 나오는 그런 저역의 사운드가 있거든요. 얘가 굉장히 비슷한 특징적으로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비슷하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저역 같은 느낌이면서 굉장히 깊고 꾸준하게 저역까지 소리가 쫙 나옵니다. 이 딥한 사운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딥한 사운드가 너무 많이 들린다. 이어팁을 너무 큰 걸 쓴 거예요. 좀 작은 걸 쓰세요. 조금 작은 걸 줄이시면 너무 과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하게 들리지 않을 만한 크기로 이어팁 사이즈를 줄이면서 음악을 듣게 되면 뭐가 있냐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저음에 그런 좀 깔끔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스피커스러운 저음이 나와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이에요. 예,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 부분도 장점을 놓고요. 그리고 아주 잘 정돈된 톤 밸런스라고 얘기할게요. 아주 잘 정돈된 톤 밸런스. 물론 단점이 좀 있어요. 이게 가격대가 좀 나가니까 제가 좀 피키하게 좀 본다면 단점은 한 5kHz 대역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단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톤 밸런스는 거의 1kHz부터 시작해서 100Hz까지는 제가 뭐라고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1kHz부터 100Hz까지는 뭐 제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쫙. 네, 너무 잘 맞춰놨어요. 너무 살짝의 틸팅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이어팁 때문일 거예요. 이어팁 사이즈만 잘 맞춘다면 완전히 플랫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 살짝의 움직임은 있지만 그건 개성이에요. 이어폰의 개성이라고 보고 뭐 5kg 대역대라든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5kg, 3kg 또는 뭐 8kg 대역대가 살짝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평균적으로 5kg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데 근데 다른 이어폰에 비교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 맞추는 톤 밸런스고요. 특히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9kHz 이상, 9kHz 이상에서부터 16kHz까지는 완전히 그냥 플랫으로 빡 완전 9kHz부터 사실 10kHz부터 더 그런데 9kHz에서 살짝 올라가기 시작해서 10kHz부터는 쫙 뻗어요. 그냥 쫙 16K까지. 그 딱 보고 와 진짜 깔끔하게 고음도 잘 만들어놨다. 근데 이게 느낌이 EQ 갖고 막 장난했다기보다는 실제로 드라이버에서 그것을 좀 잘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톤 밸런스를 아주 잘 정리한 것도 장점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상입니다. 음상은 소리의 이미지, 소리의 이미지인데 EQ 작업을 많이 하거나 드라이버를 좀 잘 못 만들어서 안에 챔버 같은 게 좀 이상하게 디자인되거나 하게 되면 EQ 작업을 많이 할수록 음상이 가깝다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음상이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스테이징을 넓게 해서 소리가 울리고 공간감 있게 좀 뭐 소리들이 저기 멀리 이렇게 앞에 가 있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프로 쪽에 말씀드릴게요. 전혀 저희 프로에서는 절대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음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스피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이어폰, 헤드폰이에요. 이걸 가깝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뒤로 빼는 거는 EQ 작업 많이 하고 이펙트 많이 넣고 공간감 많이 계열 좀 섞으면 저 뒤로 훅 뺄 수 있어요. 그냥 저 뒤로 확 빼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소리를 가깝게 해서 앞쪽으로 나오게 만드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EQ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아야 돼요. 드라이버가 순수하게 소리를 잘 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받쳐주지 않으면 소리가 가깝게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드라이버의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 톤 밸런스가 잘 맞지 않다 보니까 블루투스 칩셋 안에 있는 EQ를 사용해서 EQ로 보정 작업을 많이 해요. EQ로 보정 작업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음상이 뒤로 빠집니다. 음상이 뒤로 빠져서 음상이 좀 멀어져요. 네, 멀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를 들었을 때에는 ZT-3000 같은 경우에는 음상이 굉장히 가깝게 표현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딱 느끼는 게 EQ가 최소로 사용이 됐구나. EQ를 사용을 하더라도 최소로 사용했거나 아예 사용을 안 했거나 또는 드라이버를 좋은 거를 사용을 하고 안쪽에 있는 챔버 디자인이라든지 공기에 이하 빠져나가는 그 홀들을 잘 사용을 해서 최대한 어쿠스틱하게 소리가 잘 나오는 환경을 만들었구나. 그러면 착 소리가 가깝게 있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듣는 사람들도 다 그걸 느낄 거예요. 소리가 굉장히 가깝게 잘 표현되고 있구나.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구나. 바로 앞에서 연주하는 것 같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이런 이어폰을 들을 때 어떤 걸 보나요?
좌우로 쫙 펼쳐지는 이 스테레오 이미지, 이 쫙 펼쳐진 가운데서 배치되는 각각의 악기의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이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무대가 보이고 무대에서 앞뒤에 있는 그 소리들이 잘 보이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스테레오감, 스테레오 이미징, 또는 뭐 다른 표현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저희 쪽에서 쓰는 표현은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 스테레오감이 굉장히 좋다고 표현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같지 않게 진짜로 완전히 끝까지, 여기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 표현되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가 잘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aptX 어댑티브로 통해서, 요걸 통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요새는 aptX 어댑티브를 할 수 있는 동물들도 나오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헤드폰도 aptX 어댑티브가 되는 애들도 이제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무손실 음원을 통해서 듣는다면 조금 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AAC 코덱이라든지 aptX 코덱에서도 그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듣는 환경에서도 이 넓은 스테레오감과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소리의 배열들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요, 7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타임을 이야기할게요.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쓰잘데기 없는 기능이 빠졌기 때문일 겁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 노이즈 캔슬링 기능부터 다른 기능들이 빠지니까 모든 것을 오디오 재생하는 데 집중해서 한번 착용했을 때 7시간까지 쭉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비행을 할 때 저는 항상 고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어폰을 가져갈까, 헤드폰을 가져갈까. 그래서 비행기 탈 때는 웬만하면 헤드폰을 가져갑니다. 특히 미주 같은 데 가거나 유럽 갈 때는 헤드폰을 갖고 가야지 헤드폰을 착용할 수가 쭉 쓸 수가 있겠죠. 헤드폰이 보통 15시간, 17시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또 최근 나온 거는 30시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해야지 비행 내내 노이즈 캔슬링도 쓰고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얘가 7시간 정도 할 수 있다면 어느 여행을 가더라도 사실은 얘가 주머니 속에 딱 들어가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어폰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7시간이라면 충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웬만한 거리들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니까 충전 없이 여러분들 7시간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어서 그것을 마지막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조금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조금 청키하다고 해야 될까요? 두께가 조금 됩니다. 두께가 좀 돼서 마치 좀 프랑켄슈타인처럼 좀 튀어나오는 모양이 되어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요게 크게 지장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냐면, 지금 좀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걸 끼고 주무시면 베개에 눌려서 귀를 좀 누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주무실 때는 이어폰 끼고 듣다가 잘 때는 이어폰을 빼십시오. 낀 상태로 자지 마세요. 공기도 통해야 되고 귀 건강을 위해서는 이어폰을 주무실 것 같으면 빼놓는 게 좋습니다. 계속 착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제 현대인들이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잘 경우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위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죠. 꽤 많죠. 그 경우에는 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렇게 잘 경우 귀에 눌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점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단점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무선 충전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 금액이면 무선 충전을 해줄만 한데, 확실히 파이널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음질에만 몰빵하고 다른 기능 다 빼겠다 이거죠. 그래서 무선 충전도 없습니다. 무선 충전은 기대하셨던 분들 없습니다. 네,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선 충전 같은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멀티 연결은 되지만 멀티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 5.2면 멀티 포인트가 될 만도 한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멀티 포인트 안 됩니다. 멀티 포인트는 여러 대의 기기를 연결을 해놓고 여기서 재생을 하고 있다가 재생을 끄고 다른 기기에 재생을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기기에서 저쪽 기기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요거 끄고 이쪽 장비를 딱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스피커는 이어폰은 하나지만 3개의 장비, 4개의 장비를 연결해놓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소리가 계속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멀티 포인트고요. 멀티 연결은 여러 개를 연결해놨지만 내가 이 장비하고 할 때는 얘랑만 연결해놓고
디스커넥트 시키고 이쪽에 있는 장비 쓸 때 여기랑 페어링 붙이고 얘랑 쓰고 디스커넥트하고 얘랑 연결해서 쓰고 디스커넥트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장비씩만 연결할 수 있는 대신에 등록은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죠. 등록은 여러 장비를 해놓을 수 있지만 실제 쓸 때는 한 번에 한 장비씩만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멀티 연결이죠. 그래서 멀티 연결은 되지만 멀티 포인트는 안 됩니다. 예, 요새는 멀티 포인트가 많이 되는데 네, 확실히 음질 외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나는 음질 외에 아무것도 몰라. 이겁니다. 그래서 멀티 포인트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음질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톤 밸런스적인 부분이 살짝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톤 밸런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개성 있는 톤 밸런스는 맞습니다. 그게 과히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kHz 주변의 소리, 5kHz 꼭 5kHz는 아니에요. 5kHz 주변의 소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많이 도드라지진 않았지만 조금 도드라져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되게 시원하고 기분 좋게 들리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한테는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귀는 조금씩 다르고 어떤 분은 그 5kHz 대역이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그 대역대가 많은 이어폰은 난 좀 부담스러웠어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 이어팁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에서 두 번째 게 기본이 설정돼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착용을 했을 때 저음이 너무 빵빵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저음이 있는 상태에서 5kHz가 살짝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평탄하게 얘기해지는 약간의 W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의 W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어팁도 잘해서 밑에를 좀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5kg 정도 근처에서 살짝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 뻗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이어폰의 개성이고 음질에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뭘까요? 금액이 199,9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음질에만 몰빵하고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장비에서는 난 음질에 몰빵했거든. 나 딴 거 기대하지 마. 이런 것 같아요. 음질은 확실히 이건 30만 원대의 애들하고 30만 원대 이상에 있는 애들하고 견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에서는 30만 원 이상에 있는 애들과 견줄 만한 음질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무 기능이 없어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안 돼요. 주변 소리 듣기 안 돼요. 뭐 무선 충전 안 돼요. 뭐 멀티 포인트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나는 이어폰이 음질로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나 편의성 때문에 사용하는 거야 하시는 분한테는 야 이게 나한테 올바른 초이스일까? 하고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한테는 나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딴 거 안 해. 나 음악만 들어. 난 근데 음악이 잘 들렸으면 좋겠어. 그런 분한테는 사실 딱이에요. 그런 분한테 딱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아시라고 그 부분을 마지막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네, 통화 품질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조용한 가정집, 거실,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를 제가 테스트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ZE3000, 파이널의 ZE3000 마이크로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통화하는 상대편 쪽에서 조용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전환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ZE3000, 파이널의 ZE3000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조용한 환경, 사무실, 가정집, 일반적인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 쪽에서, 반대편에서 듣는 사람이 아마도 이런 음질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파이널의 ZE3000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여러분들 그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테스트해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 주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지금 이 이어폰으로 듣게 된다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테스트할 텐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제 파이널의 ZT-3000으로 전환해서 이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파이널의 ZT-3000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지금과 같이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상대편 쪽에서는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시끄러운 환경, 지하철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 파이널의 ZT-3000으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 품질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 듣고 있는 소리는 파이널의 ZT-3000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통화 품질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통화 품질도 여러분들, 네, 그렇죠. 딱 들어보시면 알죠? 아, 음질에만 몰빵했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평가를 내리는 장점과 단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의외로 장점이 많죠. 의외로 단점이 적은 것 같은데 단점이 사실은 기능이 없어서 기능이 없다 보니까 기능이 없어서 뭘 이렇게 단점을 해야 되지? 라고 할 그런 거예요. 예, 장점을 놓게 되면 대부분이 노이즈가 낮고 음질,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도 굉장히 적어서 사인 톤을 들었을 때도 찌그러진 소리가 안 들리고 되게 부드러우면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듯한 저음을 가지고 있고 10kHz 이상에서 소리가 쫙 뻗어 있고 해상도는 30만 원대의 견줄, 30만 원 이상대에 있는 애들과 블루투스 이어폰들과 견줄만한 해상도가 나오고 손실형인데 손실형 중에서도 음질이 떨어지는 손실형이냐 또 나은 손실형이냐가 구별될 정도의 해상도 구별력을 가지고 있고 톤 밸런스 나름 괜찮고 좋은 이어팁 들어있고 하는 거 모든 거에 뭐죠? 모든 게 음질이에요. 음질. 난 모르겠고 그냥 음질 좋은 거 만들래. 그냥 딱 이겁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나 음질 좋은 이어폰은 세컨용으로 갖고 있고 싶다. 나는 음질로 조금 뭔가를 듣고 싶을 때 세컨용으로 이걸 쓰고 싶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정확한 소리가 나오니까 이어팁만 밸런스 맞는 거를 착용을 하신다면 작업하실 때도 쓸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작업은 아니고 이동하면서 노트북으로 잠깐 작업하고 영상 편집하고 음향도 믹싱 마스터링 이런 게 아니라 음향도 그 믹싱 하기 전에 편집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조금 오디오 정리하고 이런 것들, 필터링하고 하는 것들 그런 작업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이거 약간 세컨용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음질용으로 듣는 세컨 이어폰이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좋은 이어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나는 기능을 진짜 모르고 난 음악 듣고 영상 보는 거가 다야. 난 딴 거 안 써. 통화도 안 해. 통화할 때 이거 귀찮아 빼고 통화도 그냥 이렇게 해. 하시는 분한테는 사실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어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오늘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잘 소개를 해드렸는데 런칭하는 것도 이제 밑에도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런칭 이벤트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런칭 행사 가격이요. 원래 99만 원짜리를 99만 원이었다. 19만 9천 원. 죄송해요. 19만 9천 원의 공식 가격이 지금 한정 수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런칭 행사로 하는 한정 수량 동안에 블랙, 화이트 두 개를 하는데 200대씩 해서 공식 런칭 행사에는 15만 9,200원에 한대요. 15만 9,200원에 런칭 행사 하고 있고요. 밑에 내려가셔서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파이널이에요. 그쵸? 아주 좋은 오디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파이널 회사에서 나오는 음질 위주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이번에 런칭한 겁니다. ZT-3000이고요. 해외에서도 평이 굉장히 좋아요. 해외에서도 평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여러분들 구매 원하시면 밑에 링크에 15만 9,200원의 행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행사 대용대로 해서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블랙, 화이트 200개씩밖에 없으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금액이면 진짜 괜찮죠. 진짜 괜찮죠. 15만 9천 원이면 음질로 몰빵한 그 유럽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이 금액 막 떨어뜨려서 막 했잖아요. 음질로만 따지면 걔를 조금 능가하죠. 당연히. 걔를 능가하죠. 그 정도예요. 다른 기능이 근데 전혀 없어서 문제인 거지. 음질로만 따진다면 노이즈 플로우도 굉장히 낮고 물론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노이즈 플로우도 굉장히 낮고
아주 디테일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aptX 어댑티브도 되고, 예. AAC 기본 코덱도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파이널의 ZE3000, 네, 오늘 런칭하는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